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사실은 그 PPT를,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하다가 방향을 못 잡고 급하게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오늘 스피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제 PPT를 만드느라고 칸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스피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제11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없나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어떠나요?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제11조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법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등한, 그러니까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이 평등 속에서도 난 불평등해, 나에게 평등권을 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법안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차별금지법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로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서 직군, 분야, 성차별, 장애인차별 모든 차별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이미 평등한 사회에서 법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는 사회에서 왜 또다시 차별하지 말라, 평등하게 해달라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은 성적 지향에 대한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사진에 보면 젠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잖아요. 남자의 생식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자라고 된,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성을 바꿨지만 나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한한 개수의 성적인 그런 젠더애들이 그 사람들께서 이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양성 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을 평등하게 대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언론은 당연한 것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전 헌법재판관이셨던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방송, 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쉽게 말해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일반 학교는 물론이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그리고 심지어는 주체 사상 등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형사처벌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역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이 악법이 절대로 통과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차별이라는 것 외에도 오늘 제가 깊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데 왜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교육이 되고 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에 걸리고 그렇게 애들이 변한다고 왜 과대 해석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만, 나는 차별금지법만 제정한다는 건데 성적 지향에 대한 조항만 가지고 교육과 문화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법과 교육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법에서 왜 법을 바꾸면 교육이 바뀌어야 될까요? 자, 실제 사례를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 나와 있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가족의 종류는 다양해요 라고 말을 이어가더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밑에 사진을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있고 그 옆에 아이가 앉아있는 사진이 있고 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족에는 아빠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과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의 교과서일까요? 1학년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이시나요? 3살 아이에게 성소수자를 가르치는 유치원 수업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다음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읽는 이 책을 지금 트랜스젠더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또 이런 사진들 정말 아이들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진짜 괴물같이 생긴 이런 사람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들은 어떤 수업을 배우냐면은 너희들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표현으로 너가 무엇을 느끼냐. 너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그리고 너 누구에게 끌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너의 성은 무엇이니? 이 총 4가지를 합해서 아이들 보고 나 자신의 성을 추론해보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법에서 차별금지 법이 제정되면 교육에 영향이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이것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한 확신한 주장입니다. 과대 해석이 아니라. 좌파들의 주장은 과대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과대 해석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아이들의 교육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서 문화로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런 성교육을 배운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피해 망상을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2010년에 평등법, 우리말로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영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에서 성전환 고민하는 아동이 5,000명이 넘어갔고 2010년에 제정해서 2024년에 결과를 조사를 했으니까 10년 동안 20배나 증폭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성전환 아동 10년간 4,000% 증가. 이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이 바뀌면 모든 제도와 교육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확연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교육과 문화의 사례가 아주 근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관님이셨던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 자료를 보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